자, 전기화학 셀, 전극 전위 그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셀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극의 전위에 관련된 얘기들을 아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화학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기화학은 반응이라는 게 있죠. 세상의 모든 화학에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전기화학 반응은 조금 더 그 중에서도 아마 전기 화학 반응 중에 반응 중 일부이죠.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바로 전자가, 즉 E 마이너스로 표현된 이 전자가 오고 간다면은 이거를 바로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자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전기화학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에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 한쪽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산화 반응을 옥시데이션이라고 하고, 환원 반응을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옥시데이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바로 산소, 즉 O가 산화된다, O를 만나서 뭔가 된 과정을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화학 반응에서의 산화와 환원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화학에서는 산화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그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에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에노드 여기 써있죠? 에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은 전자를 잃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어버리는 반응을 전기 반응이라고 하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바로 캐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노드와 캐소드를 합쳐서 모두 일렉트로드, 바로 우리말로 하면 전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극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극은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 전극은 그 중에서도 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에노드라고 그러고, 환원이 일어나는 것은 캐소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에노드가 양극인지 캐소드가 양극인지, 아니면 어느 게 양극인지 어느 게 음극인지는 지금으로서 일단 여기서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그 산화 환원 반응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에서 충전할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방전할 때 그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가 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산화 환원에서 아연과 은 전지, 즉 징크하고 은,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에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노드라는 거는, 자, 징크, 즉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죠. 그래서 아연은 산화된 거죠. 아연은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장소를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캐소드라 하면 AgCl, 즉 은이 아마 AgCl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마 Ag 플러스로 존재를 하고 있겠죠. 이놈이 전자를 먹어버리고 자기는 전자가 은이 돼버린 거죠. 은이 돼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전자를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캐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학 셀, 바로
셀이라는 놈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데, 전기화학 셀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전해질과 전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전해질이라는 건 뭐냐? 아까 전극은 얘기했죠.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즉 에노드와 캐소드로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해질은 바로 그 혹은 저장된 것을, 이온이 이동하거나 혹은 이온이 저장되는 것을 바로 전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전지나 배터리,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거를 하나의 그 셀로 규정해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기화학이고, 그다음에 전기 분해, 도금 등에서 사용되는, 심지어는 전기 분해나 도금 등에서 사용되는 이제 전극들, 그리고 이들이 오타네요, 담겨져 있는 전해질 통들도 전부 다 셀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전지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갈바닉 셀이라는 거는 예전에 갈바라는 사람이 뭐 실험했다라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부터 전기적인 에너지를 얻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쓰고 있는 배터리들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 뭐 어떤 배터리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배터리는 뭐 여기서 조금 여담을 하자면 1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연료 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 전지는 방전만 하는 거죠. 2차 전지는 충방이 가능한 거. 연료 전지는 이거 1차 전지, 2차 전지의 범주에 속하진 않고, 연료를, 반응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전기를 뽑아내는 그런 장치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배터리에는 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화학 셀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징크하고 아연 전극입니다. 이 안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이 안에 징크 이온하고 그 Cl- 이온, 즉 그 염소 이온이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즉 이 어떤 AQ는 바로 이제 아쿠아스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거고, 저기 그 ZnCl2여야 되죠. ZnCl2, 그다음에 KCl, 이런 놈들이 녹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징크, 이놈이 인 거고, 이놈이죠. 그 다음에 여기 CL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녹아 있는데, 여기에 아마 그렇죠. AGCL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여기서 이거죠. 첫 번째는 요 안에서 이제 녹아 있는 거죠. 이런 놈들이 한쪽에서는 아연, 한쪽에서 이런 전지를, 대표적으로 이런 전지를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의 그림 2.2.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그 인가 다니엘 전지라고 하는데, 다니엘 전지라는 거는 그 인류가 첫 번째로 만든 최초의 상업용 전지예요. 인류가 최초로 상용화시켜서 이걸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었던 그런 그 상용화된 전지입니다. 이 전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되냐면, 염다리를 갖췄습니다. 염다리를 갖춘 다니엘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마 징크가 구리에 비해서, 뭐 저 뒤에도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징크가 구리에 비해서는 그 이온화 경향이 강하죠. 즉 뭐냐면은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징크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징크 이 막대기, 그 다음에 징크 이온으로 나와 버리죠. 그 다음에 이 전자는 다시 구리 통해서 구리 이온은 다시 여기 구리가 돼버리는 거죠. 전자를 만나서. 이게 그 방전을 하는 건데, 이때 염다리의 존재는 그 KCl이 들어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전자를, 그러니까 이온이 돼버리면 분명히 그, 그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염들이 여기는 아마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 이동을 해주면서 전기적으로 중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염다리라는 개념을 쓰질 않고 여기에다가 아마 막을 갖다 쓰죠. 막, 즉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멤브레인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아마 이게 면적은 넓어지고 짧은 이동거리, 즉 이온 입장에서죠. 그러니까 훨씬 장점이 많아지는 거죠. 뭐 이런 다니엘 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즉 다니엘 전지는 바로 징크하고 구리 를 가지고 이제 전지를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이거는 별로 뭐 상업적으로 쓰지 않지만 아주 옛날에 뭐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제 그 전극전이에다 전극전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놈 전극전이라는 놈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셀 포텐셜이라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셀 포텐셜이라는 거는 셀 간 서로 간의 그 전 포텐셜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다만 그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압은 변합니다. 전류를 많이 뽑으면 이제 뭐 전압이 방전하는 경우에 전류를 많이 뽑으면 전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충전할 때 그 강한 전류를 충전하면 전압이 빨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0이면 평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라면은 서로 평형 상태인 거죠. 다만 전기화학에 있어서는 그 전류가 흐르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류가 흐름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그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은 그 평형이 무너지게 되죠. 평형이 무너짐으로써 어떤 발생하는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전기화학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극 전위를 측정한다면은 이거죠. 물질 간의 전위는 일단 상대적인 값이에요. 서로 상대적인 값인데,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도, 자, 아연하고 구리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좀 전 다니엘 전지 예를 들면 징크하고 구리 사이에 서로 전압을 재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로 요거 전압을 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대적인 값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볼트가 나왔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각각 물질마다 직접 다 해보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그 기준되는 물질을 찾자. 그래서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수소의 산화하고 환원 전위를 0볼트로 설정을 해놓고 모든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자, 수소가 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뭐죠? 수소가 산화되는 거죠. 요 방향은 수소가 환원되는 거. 이때의 저 포텐셜은 아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라고 치고 아마 H2 H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아마 0.0볼트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얘 값이 정확하게 0볼트라는 뜻이 아니라 얘를 0볼트를 기준으로 잡아놓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표준 수소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수소전극 SHE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그래서 줄여서 SHE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뭐냐면 수소의 압력, 즉 퓨가시티가 1바일 때, 즉 1기압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아마 빼먹은 내용인데 25도씨를 기준으로 잡자라는 거죠. 25도씨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잡아놓고 그때의 아마 수소이온의 활동도, 즉 액티비티가 액티비티가 2일 때 모든 온도에서 포텐셜은 0.0V로 정하자는 거죠. 25도씨는 제가 요건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0.0V로 정해놓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 수소 전극이고, 그 다음에 노멀 수소 전극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농도가 1 노르말 농도인 염산용액. 1 노르말 농도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수소이온 활동도가 정확히 1인 아님 농도가 정확히 1이 아니라 농도가 1 노르말 농도 아닌이죠. 농도가 1 노르말 농도인 염산 용액을 의미하는 거고, 실험 현장에서 쉽게 재현해서 기준 전구로 사용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좀처럼 많이 쓰려고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전극 전위라는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gE하고 AgCl, 은과 염화은이랑 수소 전극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은 뭐 어떤 다곡성 유리를 통해서 이 안으로 아마 이온을 이동시키죠. 이온을 이동시키 뭐 이런 다곡성 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놈이 여기 백금 표면에다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백금에 수소이온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놈은 이제 수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놈이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수소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gCl하고 AG 요놈하고, 즉 수소이온을, 자, 얘가 여기는 0V, 0.0V고 여기는 아마 Ag하고 AgCl 사이에는 아마 어떤 특정한 몇 볼트가 되겠죠. 몇 볼트. 그래서 이놈의 차이를 가지고 바로 전극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표준 전극전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활동도가 2일 때 전극전이 값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여기 2 해놓고 위에 동글뱅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전극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기준 전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수소 전극 같은 경우는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게 뭐 수소도 계속 뭐 뽀글뽀글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성 있는 안정적 전위의 구현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 수소 전극은 제작하고 취급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는 게 AgCl 전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칼로멜 전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칼로멜 전극도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준 전극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기준 전극은 뭐냐면은 이런 놈이에요. 기준 전극의 포텐셜 값은 뭐냐면, 자, 첫 번째 가장 얘기했던 수소 전극 같은 경우는 얘는 0V로 잡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Ag하고 AgCl 전극은 얘는 0.222V, 즉 3전극 실험이라고 이제 나중에 아마 뒤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설명하긴 곤란하고, 자, 그런 3전극 실험하기 할 때 보통 기준 전극, 3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WE라고 얘기하죠. 워킹 일렉트로드, 즉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이고, 그 다음에 CE, 카운터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놈들, 주로 이제 아마 백금을 많이 써요. 3전극은 주로 이제 아마, 그 다음에 뭐 SE라고 해서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아니면은 이거 기준 전극이라고 뭐 이렇게 WEC 기준 전극 이렇게 쓰는데, WE가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즉 3전극은 반쪽 전지,
반쪽 전지의 실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놈들, 카운터 일렉트로드는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인 놈, 기준 전극은 뭐냐면 이놈이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전압 차이랑 또 요놈하고 요놈 사이의 전압 차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요놈이 이제 몇 볼트인지 요거랑 차이를 보는 거죠. 이제 기준 전극이 만약에 수소 SH를 쓴다면 그러면 얘는 0.0 볼트가 되고, 그다음에 칼로멜 전극이라면은 AgCl 전극이라면은 아마 0.222 볼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칼로멜 전극이라면은 0.280 볼트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죠. 칼로멜 전극도 뭐 여러 개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전극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0라는 거는 전해질 음이온의 활동도가 2일 때, 즉 뭐 음이온이고 뭐 필요 없고 활동도가 2일 때 전위를 이제 표준 전위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농도에서의 전극 전위, 우리가 원하는 이 값입니다. 원하는 게 우리가 특정한 값을 이제 찾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전극 전위,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이놈하고 그다음에 기준 전극하고는 그 표준 전위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제부터 해보자는 거죠. 이거 농도와 전극 전위, 바로 이제 농도 때문에 벌어진데, 농도라는 건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은 활동도, 즉 액티비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극, 뭐 이제 팬턴이라고도 뭐 하는데, 자, 이런 놈들 이가철하고 삼가철 사이에 서로 전자가 오고 가는 거죠. 이용해서 뭐 이놈이 이제 반응이 지금 현재 평형 상태일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전극전이죠. 이놈이 전극전이는 자 이제로 이놈이 뭐였죠? 아까 표준전위에다가 아마 이 값이 더해지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Fe 3가철의 농도, 그 다음에 2가철의 농도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이놈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넌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고, 어떤 혹자는 이제 네른스트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넌스테이케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자, 이놈을 이제 이놈은 이제 아마 특정하게 바로 이제 2가철하고 3가철의 경우는 요 이제로가 0.77V로 이미 이제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뭐냐면, N이 뭐냐면은 여기서 전자수, 자, 이 과정에서 N 앞에 전자수 N이 1이죠. 만약에 이런 반응이라면은 징크가 이런 반응이라면은 아마 N은 2가 되겠죠. 이런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넌스테이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놈은 이제 다니엘 셀의 경우를 한번 아까 얘기했죠. 그 다니엘 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처음으로 상용화 시켜버린 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리 쪽 전극에서는 아마 구리가 이런 반응이,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날 테고, 징크 쪽 전극에서는, 즉 아연 쪽 전극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넌스테이케이션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구리 쪽의 구리 쪽의 전극전이, 그다음에 그 아연 쪽의 전극전이 어떻게 되면 0.34라는 거는 그 구리의
환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 환원전이. 근데 이거 역시도 0.34 볼트가 되겠죠. 이거 단위는 볼트 역시. 이거는 이제 그 아연의 그 표준 제가 표준을 뺀 이놈은 그다음에 표준 환원전이가 될 테고, 이놈은 이제 바로 이제 농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그랬고, 여기 n 값은 여기 2로 나왔죠. 둘 다 서로. 왜냐면 전자가 두 개 나온, 각각 두 개니까요. 이렇게 넌스트 이퀘이션 이렇게 정의가, 각각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셀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은 이 값이 전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는 0.34 마이너스 0.76 하다가 플러스 EF분의 RT LN 넣고 아마 CU2 플러스 그다음에 징크 2 플러스 이런 모양, 이런 식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자,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 자료로 이제 뭐 편리한 기준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나믹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SHE랑 NHE 등은 이제 기체 수소가 생산되고 그에 관련 기체 수소가 생산이 되거나 혹은 기체 수소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생산 혹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죠. 근데 이놈 그다음에 산성용기 두 개의 백금선을 인접시키고 전원을 쫙 연결시켜 봅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하면 이 전위는 가역적 수소 전극의 전위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팔라듐하고 수소, 즉 팔라듐 PdH2 전극을 주로 DHE라고 그러죠. 이놈은 DHE 이런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전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극의 내부 전위의 값 해놓고 기준 전극의 내부 전위의 값 아까 얘기했죠? 이놈이죠. 결국엔 넌스트 이퀘이션 이거죠. 뭐 액티비티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혹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죠. 그다음에 내부 전위 전하량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포텐셜 바로 요 놈이죠. 이런 놈들이 이제 뭐 표면 전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일단 좀 생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위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알파상, 베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도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이제 계면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A와 B의 어떤 그 계면 근처에서의 전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전위는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요 계면에서 알파상하고 베타상이 있는 요 계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변하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인데, 전기화학적 포텐셜 바로 이제 그 뮤 해놓고 물결무늬 있죠. 이놈은 I의 전기화학적 포텐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전하, 그 다음에 이거는 내부 전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이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대충 요 정도까지만 그림만 보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이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학부모 수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이상으로 그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두시고 다음 수업은 이제 또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